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 K리그 449화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항팬 박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저희 단둘이서 이렇게 이번에는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예. 사실 좀 대준현님께서는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편 통해서는 좀 참석이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지훈님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훈님이 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은 사정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저희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훈님이 주말에 또 축구장 많이 갔다 오신다고 살이 네네. 나셨나봐요. 지지난주부터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더니 너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해갖고 몸에 이상이 왔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근황특구 먼저 좀 나누다가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준영님께서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뭐 딱히 뭐 별거 없었고요. 수요일날 1위를 등극해갖고 한 4일 동안 즐거웠는데 포항 바로-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요일날 1위 등극해서 기분 좋았는데 네. 토요일날 바로 또 1위 자리에서 내려와서 좀 아쉽네요. 좀 더 그러니까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많이 기뻤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주말 경기 때 또 아쉽게도 뭐 이따가 리뷰를 하겠지만 예. 제주 포항전에서 좀 결과가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예. 막판에 이거 극장으로 흥한사가 극장으로 또 한 방 먹었네요. 또. 예, 그렇습니다. 저도 특별한 근황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저는 근데 주말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천안 한번 갔다 왔는데 천안이요? 수원 천안이요? 천안 수원전. 그 경기도 물론 갔다 오긴 했었는데 원래는 그거 말고는 다른 일정으로 좀 천안을 좀 갔다 왔는데 예. 그 오전 때 그 천안역 그 부근에 내려가지고 제 아는 지인이랑 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원래 그 친구랑 같이 축구장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 그 친구가 뭐 갑작스러운 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보자고 해가지고 결국엔 저 혼자 그 경기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도 네. 그 경기 보니까 재밌던데 거기. 네, 천안시티와 수원 삼성 얘기도 뭐 아주 뭐 리뷰까지 아니다 잠깐 짤막하게만 좀 얘기하고 싶다면은 그날 경기장에 10,000명 넘게 왔어요. 수원 팬들만 5,000명이 넘게 왔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정석 세터가 다 찼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00명, 5,300명이라고 원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6,000명은 넘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1호선 타고 천안역 가면은 천안역이랑 경기장이랑 가깝나요? 저는 그거 추천 안 해드려요. 멀어요? 왜냐면 버스가 예. 환승도 안 되는 거 몇 개 있고 어느 건도 환승되고 근데 그걸 막 찾아보는데도 되게 시간 허비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차라리 두정역 쪽 이게 천안 전역인 두정역에서 내려서 버스 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버스 타면 한 얼마나 걸리죠? 대충? 그래도 한 2-3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좀 멀구나. 가깝진 네. 않군요. 예. 그렇죠. 이게 천안역에서도 생각보다는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 버스가 이게 천안역까지 가는 버스가 또 없어요.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무조건 잘 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천안시티 FC 기존에 가시는 팬분들 제외하고 원정 팬들로 이제 가시는 이 팬분들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천안 경기장이 생각보다 이 천안역에서 되게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경기 가실 때는 택시를 무조건 대전에서 가는 방법밖에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정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그래도 그 부근에 종합운동장 부근에 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면 오실 때는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되게 택시 잡는데 또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한 20분 정도 헤맸어요, 진짜. 20분이면 그래도 선방했네요,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그날 경기가 또 관중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관중도 빠져나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아마 예. 차도 빠져나가는데도 되게 엄청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그래서 경기 끝날 무렵 때 좀 나와가지고 경기도 좀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경기도 좀 예. 재밌었고 결국에는 물론 수원 삼성이 원정승으로 2대1로 이겼는데 그 경기 끝나고 거의 버저비터로 결승골 넣었을 때 그 원정석 분위기 장난 아니었던 게 확실히 보였었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수고까지야. 뭐, 그렇게까지 저희 둘이 좀 근황 토크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요. 저희 예. 일단은 먼저 또 댓글을 또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영님께서 좀 골라주신 댓글 먼저 소화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웅화범님이 댓글을 2개 달아주셨는데 네. 하나는 사투리를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갖고 그냥 아니요, 하나만 뭐, 다시 하나만 없으시면 그냥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라운드 대구 FC는 다 된 승산물 콧바트려 포항전 포함 3무만 켜낸 경기였습니다. 포항전 때는 종혁이 형이, 인천전 때는 대구의 공격진이, 수협전 때는 골키퍼가 골고루 만들어주셔서 이제 대구 FC가 아닌 무 FC로 불려질 수 있게 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수협전 때 이겼다면 이번 광주와의 홈 경기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리액션을 직관으로 보는 것도 꿀잼 직관 요소 중 하나일 텐데 말이죠.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데일 해리스 님이 또 하나 많이 남겨주셨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주간 K리그의 중추 역할을 하셨던 대주님, 제가 방송을 청취한 뒤로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셨는데 본방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군요. 연장전 끝마치면서 청취자들에게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 드리는 걸 듣는데 잠시 자리 비우시면서 하시는 인사 이게 망정이지 방송 자체를 종료하시고 떠나게 되신다면 남기는 인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일정 기간 대주님이 주도하는 방송 들으며 꽤 익숙해졌고 정해들었구나 싶었고요. 바쁜 일 잘 처리하시고 다시금 돌아오셔서 연장전에서 언급하신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활약과 존재감 꾸준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르브론 제임스 사진과 NBA 역대 최장 출석 시간 1위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의 이름까지 들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생기신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해외 농구도 잘 보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라는 이름값이 있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실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얼굴은 대충 알았는데 역대 최장 출전 시간이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분이 아마 84년생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그 어린 생활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한 20몇 년 정도 그래도 출전을 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기록 갖고 계시는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한국 농구도 그렇고 해외 농구까지도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르브론 제임스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또 이렇게 또 델 해리스님께서 또 이렇게 사진을 남겨주신 것도 보면서 잘 이해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또 제가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남자는 하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설마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홍명보 국대 감독님도 그렇고 조성환 인천 전 감독, 인천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돼 부산 감독 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 빨리 행선지가 결정되다니. 지금 참 오랜만에 김천이 전북을 4대0으로 이긴 전북 경기 찍어라고 났습니다. 지금은 전북 팬 아니지만 전북 팬이던 2022 시즌 중반 전북과 아산 승강 플레이오프 가는 건 아니냐는 댓글 달았었는데 올해는 실제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리그2가 아니라 리그1서 아산의 전북 원정 가는 길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그 밑에 댓글로 호연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대준씨가 부산 박진석 감독의 사태를 인천 조성환 감독의 사태와 겹쳐보셨는데 그 발언 때문인지 부산 프런트에서 광속으로 움직여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 K리그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안양 부산 경기에서 부산은 그동안 하던 높은 점유율로 중원을 지배하고 공격하던 축구를 버리고 수비 위주로 풀어가다가 느린 역습으로 수비를 뚫어내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재미는 없지만 승리했네요. 앞으로 조성환 감독 체계로 이런 모습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호연님께서 이제 부산 아이파크 팬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또 같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조성환 감독이 이번에 아마 어제인가 그제도 이제 오피셜이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가는 것을 또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가지고도 좀 인천 네이션 커뮤니티에서 좀 시끌시끌 했었어요. 사실
예, 저도 찌라시 같은 도는 거를 봤는데, 네. 그래서 보면서 설마, 진짜 이건 좀 심했다. 설마 조 감독이 설마 이 정도였을까라고 솔직히 좀 의심은 했거든요. 근데 오늘 후속 보도나 나오는 스포츠 지니어스나 방송 보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그 찌라시만큼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따가 예. 단신 통해서 그쵸, 예. 이 소식이 있는데 제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훈님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아까 준영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막 여길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고,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뭐 좋게 헤어졌다라고 예, 저는 예. 일단 정리를 해보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맞습니다. 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호연님께서 좀 남겨주신 거 있는데 이것만 좀 소화하고 바로 조금만 넘어갈게요. 예. 예. 이 호연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 내 안에 작은 악마가 양심을 불사르며 소리쳤다 하면서, 이게 아마 별표 쳐져있는데 이건 아마도 조금 센 욕설 아니 욕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또 호연님께서 대댓글로 별표는 슛 비읍 슛 비읍 슛 비읍입니다. 아무래도 숫자 18을 좀 계속 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들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좀 강력하게 좀 이 호연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저도 그렇고 준이 형님도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관련해가지고 이따 또 축구 단신 통해서 저희 둘이서 또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댓글을 이 정도 좀 읽어보고, 이제 후원하신 우리 후원 읽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 세대자 나라보자님께서 5,0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그리고 버이랑님께서 1,000캐시를 후원해주셨고요. 정기 후원으로는 여자는 하늘님, 청백적 워리어님, 남자는 하늘님, 그리고 Y2J 제리코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폭로에 나서자 축구협회는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감독 선임 작업에 동참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어제 SNS 영상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다 좋다.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스스로 임시감독이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줄도 몰랐고 그동안 거절 의사를 밝혀와 맞지 않는 줄 알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그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협회에서 원하는 감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선임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박주호를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박주호가 선임 절차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즌 도중 감독을 잃게 된 울산구단은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홍명보 감독 본인의 몫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팬들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멋지게 보냈으면 한다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주간 K리그, K리그1 23라운드 리뷰도 바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3일 토요일부터 열린 경기를 하나씩 리뷰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9시에 열렸던 문수에서 열린 울산 HD와 FC 서울의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지훈님이 참석하셨다면 이거를 좀 리뷰하면서 좀 울산 관련해가지고 좀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 둘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한번 얘기하면서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내용이 어땠느냐까지만 좀 공유하면서 이 리뷰를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제가 그 지훈님이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제가 대충 한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울산 서울전이고요. 2017년 10월 이후로 7년간 울산은 서울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링가드 등 다수의 호재로 기세가 좋았던 서울이고요. 울산은 감독이 사라지고 야구의 등록 지연, 루빅손, 김영곤, 황석호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제대로 된 스쿼드 운영이 어려워진 채 2주간 가장 어려운 4연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나면 원두재 김민준이 저녁에 김천에서 돌아오고 야구도 등록을 마치면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전, 수협전, 원정과 상성이 안 좋은 광주전까지 3경기 무승으로 서울전 걱정이 컸고 경기에서도 다소 미스가 많았으나 만 34세의 노예 주민규의 극장골로 울산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극장골은 마지막에 진짜 멋졌죠. 네. 인상 깊었던 건 결과적으로 전북전에 이어 또다시 극장골 기점이 된 윤일록, 교체로 들어오면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장시영, 그리고 처용을 믿고 뛰어라는 걸기에 화답하듯 누구는 떠나도 나는 여기에 있다며 메시 세레모니를 보여준 주민규. 울산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점 경기를 잘 넘겼고 서울에서는 이길 찬스를 날려 많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예. 네, 잘 남겨주셨던 것 같고, 저도 이 경기를 좀, 하이라이트를 좀 보긴 봤는데, 확실히 좀 서울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좀, 울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력으로서 확실히 울산을 좀 휘어잡았었던 거는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저도 같은 30분 주기로 차이로 포항보다 먼저 30분 먼저 경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30분 좀 틀다가 재밌어갖고, 네. 그 포항에서 공이 좀 뒤로 빠지면 바로 채널 돌려갖고 보고 있는데 서울이 좀 이길 줄 알았어요. 많이 좀 네, 맞아요. 공격을 거의 주도를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에서도 그 포항 멤버들이 전 포항 선수들이 많이 공격을 주도해가면서 기세가 좋았는데 김기동의 아이들이죠, 역시. 예, 그래도 뭐 울산 원정에서 비겨도 뭐 서울 뭐 괜찮다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그 주민규가 결국 하나를 해내는 게 강팀은 강팀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예. 이 극장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과정에서 FC 서울의 수비진들이 좀 실수에 의해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 강상우가 좀 빨리 올라갔으면 업사이드 트랩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 또 강상우도 뭐 몰랐으니까 그 힘이 너무 빠졌어요. 솔직히 너무 빠져갖고 그 빨리 복귀할 힘도 없었고, 울산도 근데 그 공이 좀 튕겨 나가갖고 빨리 빠져야 되는 공인데 바로 이어진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강상우가 못 올라온 거고, 강상우는 근데 못 올라오면서도 이게 업사이드인지 알았고, 그게 좀 겹쳤죠, 좀. 울산도 맞아요. 운이 좀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나서 좀 그래도, 일단 준영 형님께서 조금 약간 좀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아무래도 서울이 좀 경기력이 좀 좋다 보니까 내심 서울이 좀 원정 승을 기록하면서 좀 울산 HD에 좀 부진을 조금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쵸. 울산 뭐 지난 경기 광주에서 잡혔고 지금 분위기 진짜 뭐 거의 최악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비기거나 졌으면 정말 진짜 좀 이게 좀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겼으니까 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단은 울산과 서울 경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도 울산 HD는 울산 HD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좀 부침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국대 감독에 대한 부침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얘기하면서 이 감독 하나 나갔다고 울산 HD가 흔들릴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주민규 선수의 극장골로 인한 또 이제 팬들과의 환호하면서 자신의 유니폼을 벗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좀 각인시키는 그런 세레머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산 HD가 그래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이후에 이제 또 현대가 더비 등 앞으로 또 일정들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에 대한 아무래도 이경수 감독 대행이 좀 지금 자리를 맡으면서 좀 새로운 좀 변모하는 모습도 좀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또 이 경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이 경기 리뷰를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경기가 원래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인데, 형님께서 좀 그래도 울산 HD와 FC 서울 경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쉬는 겸 해가지고 제가 대전 하나시티즌과 강원 FC 경기를 좀 리뷰를 먼저 하고. 그 서울 잠깐 넘어가기 전에. 네. 서울 보니까 이게
그 울산도 이렇게 서울이 진짜 강팀인가, 뭐 인기가 요즘 엄청난가 봐요. 울산에도 2만 명이나 넘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관중이 거의 꽉 찼더라고요. 서울 원정 팬들도 좀 많이 간 걸로 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링가드 효과가 아직도 있어갖고 울산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것 같고. 네. 근데 서울 보면은 이상하게 근데 기성용이 나간 이후로 경기력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서울 얘기를 좀 못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이날 또 링가드가 경기를 하다가 좀 교체가 저분이 나가더라고요. 되는데, 예. 부상으로 좀 교체되는 것 같은데, 아마 또 이제 이 커뮤니티 썰로 인하면은 이 링가드가 바로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이제 코리아컵 8강전이 있는데 거기 포항이랑 또 붙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로 안 올라가고 경주나 포항에서 경기장을 빌려갖고 바로 그냥 그걸 코리아컵을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근데 보니까 좀 링가드는 그럼 내일 모레 안 나오는군요. 저한테 네. 저한테 좋은 소식이네요. 뭐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좀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이게 또 물밑작전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링가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어? 왜 제시 링가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조금 방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아마 루머라고 내일 생각됩니다. 정도면은 내일 아마 포항 시내에 있는 호텔에 들어올 건데, 네. 링가드가 왔다면 아마 포항역이나 KTX나 그렇죠. 목격담이 올라올 겁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사람 생각이 눈에 듭니다. 피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래도 또 이제 뭐 코리아컵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경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포항 스틸러스 대 뭐 FC 서울 경기도 뭐 여기 주간 캐리어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리뷰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제주와 포항 경기 리뷰를 형님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앞에 먼저 하나 하시죠. 예. 네, 먼저 울산 하시죠. 서울을 다뤄주셨으니까 잠깐 좀 쉬시고, 제가 그럼 대전 하나시티즌과 강원 FC 경기 리뷰를 준비한 걸로 먼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하나시티즌 대 강원 FC 경기,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밋밋한 메인 디시, 그리고 아주 알찬 디저트라고 저는 한 줄 평을 정리했고요. 잠깐만요. 드웨인 디시가 뭔가요? 메인 디시요? 메인 디시. 메인 디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메인 디시. 읽어드릴게요. 아, 저의 한 줄 평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밋밋한 메인 디시, 그리고 아주 알찬 디저트라고 남겼습니다. 예. 일단 경기로 봤을 때는 이날 또 JTBC랑 쿠퍼픽 같이 해가지고 좀 이중 중계로 해가지고 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또 사실 경기 리뷰를 일단 먼저 할게요. 사실 이 경기 좀 그렇게 많이 다룰 경기는 아니에요. 사실 일단 스코어도 1대1 나왔는데, 사실 대전 하나시티즌 입장에서는 강원의 최근 흐름에 따라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잡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1대1의 무승부는 사실 좀 대전 입장에서는 진거와 같은 무승부라고 얘기하고 싶은 바이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전이 그래도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약간 공격적인 역할도 나왔었고, 이 전방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또 이제 음나파와 그리고 박정인이 투톱으로 나오면서 좀 이날 선발 라인업을 기록했고요. 반면 강원FC의 라인업을 봤을 때는 또 이제 최전방으로 이상원과 정황민이 구축되면서 이날 이 베스트 11으로 나왔는데, 이 두 팀은 좀 공교롭게도 지금 양 팀 다 모두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스쿼드를 좀 꾸리는 데 있어서 대전과 강원이 아무래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좀 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황선홍 감독과 윤정 감독이 좀 애를 먹었던 경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먼저 전반부터는 일단 강원이 의외로 조금 양민혁을 필두로 좀 밀어붙였던 그림이었는데요. 양민혁이 역시나 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이 전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또 대전 수비진들이 조금 침착하게 막은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기회 찬스에서도 좀 양민혁 선수가 슈팅을 하는 등의 좀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대전도 조금씩 좀 이제 이 강원의 공격을 맞받아치면서 강원을 상대로 조금씩 경기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제골은 그래도 대전이 먼저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양민혁이 돌파해서 안톤이 수비하면서 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볼을 김준범에게 이 하프라인에 있던 김준범에게 패스를 하고 했고요. 김준범이 순간적으로 박정인이 돌파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롱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롱패스를 박정인 선수가 받아내면서 순간적으로 이광현과 1대1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선제골로 이 박정인 선수는 대전에서 첫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했었더라고요. 박정인 선수가. 이 과정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은 또 이제 부상을 빠져있는 김승세 선수가 또 떠올린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박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임대 신분은 왔지만 그래도 몇 경기 만에 그래도 바로 이 첫 골을 기록하면서 대전에 좀 빨리 녹아드는 모습으로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강원은 동쪽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전반 동안에 또 에너지를 쏟으면서 또 유인수를 투입하면서 이 강원의 공격을 좀 더 고삐를 올리는 데 힘을 쓰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음나파가 또 순간적인 역습 찬스에서는 또 전반 44분에는 김영민 선수가 잡아채면서 옐로 카드까지 각오하면서 김영민 선수가 경고를 받는 등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전은 마무리됐고요. 후반 들어서 이 대전과 이 강원은 대전은 임덕근 투입을 했었고, 강원 FC에서는 또 조진영을 빼고 헨리 선수가 투입됐는데, 이 헨리 선수는 또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아시아 쿼터 호주 선수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후반 들어서도 좀 사실상 이 강원이 조금 동점골을 만드는 데 있어 힘을 줬지만 대전이 조금씩 좀 조밀하게 좀 잘 소화하면서 또 이 강원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 순간의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57분에 연두영과 천성원이 투입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는데, 또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네요. 사실 이 경기에서 전반은 양민혁이었고 후반은 윤도영이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두 선수가 06년생 동갑 내기로 라이징 스타일 또 막대결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바였었고요. 요즘 제일 핫하죠. 예. 네, 그렇죠. 확실히 핫한 그 두 선수의 모습이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반은 확실히 양민혁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반면 후반은 이 대전의 윤도영 선수가 이 드리블을 하면서 되게 좀 강원 수비를 좀 뚫고 나가는 모습에 좀 굉장히 활약을 좀 보였던 모습을 이 경기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77분 강원이 동점골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강원에 또 이번에 새로운 용병을 왔었던 프랑코 코바세비치 선수가 이날 또 데뷔전을 교체로 투입되면서 데뷔전을 갖게 되었는데, 이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이 골문을 향해서 또 슈팅을 하는 척 하다가 이 옆에 이 오른쪽 측면에 이제 돌파를 했던 황명기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황명기는 순간적으로 돌파하면서 낮은 크로스를 내주는데, 이 과정에서 유인수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 오른발 슈팅을 해서 이 대전을 향한 골을 넣으면서 강원 FC 동점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 봤을 때 굉장히 황문기의 돌파가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황문기 선수가 되게 또 돌파를 하면서 되게 좀, 이 선수가 또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이면서도 또 이제 측면까지 소화했었던 원래 그런 선수인데, 이 강원 FC에서는 확실히 황문기 선수가 또 이 오른쪽 풀백도 소화를 하면서 되게 좀 자신의 포지션 변화를 향한 좀 이 윤종환 감독의 좀 전술적인 면에서 되게 좀 확실히 이 선수가 보인다는 걸 확실히 말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점골을 기록했던 강원은 이 기세를 올리면서 점점 이제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멤버 교체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되게 좀 대전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전은 이 실점을 했었지만 이후에 변화를 주면서 이 송창수까지 투입하면서 역전을 향한 계속된 공격을 시도했었지만 결국 양 팀은 이 후반 추가 시간 동안에도 그렇게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한 채 결국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전 입장에서는 진 것 같은 승점 1점과 그리고 강원 FC 입장에서는 이긴 것 같은 승점 1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사실 진짜 경기, 물론 제가 좀 나름의 좀 추격해서 좀 얘기했지만 너무 경기력이 좀 양 팀 다 좀 아쉬웠던 경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좀 이슈 몇 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슈를 갖고 왔는데 이날 또 쿠퍼팩을 했었던 경기인 만큼 이날 홍석천 씨 맞죠? 홍석천님이 왔습니다. 예. 이분 역시 등판한 게 역시나 이분이 또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남대전고 출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대전고 출신이면서
뭐 거기 같이 계셨던 뭐 선배 후배로서는 또 이제 배우 성지루님 계시고 그리고 또 송중기 배우도 그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홍석천님이 이날 나와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감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황선홍 감독과 이제 윤정호 감독을 좀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좀 양념을 다 치면서 좀 말 그대로 좀 선 넘을 듯한 그런 멘트를 하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되게. 예, 재밌었습니다. 저 잘 봤습니다. 그러면서- 황선홍 감독 너무 벙찐 표정이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황선홍 감독이 더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되게 좀 이 표정 관리 좀 못했었던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흥미로웠었던 게 홍석천 이분 등장하면서 나름의 좀 이 K리그 선수의 2당형 월드컵도 했었는데 여기서 네. 또 이제 결국 최종 승자가 여기서는 서울이랜드 박민서 선수가 뽑혔는데 이것을 제가 또 나중에 그 서울이랜드 그 쇼츠에서 이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민서 선수가. 예. 그래서 그 반응이 이것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다고 하면서 홍석천 님께서 또 목동에 오신다면은 기꺼이 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서 선수가 지금 잘생겼나요? 저 잘 모르는데 그 정도인가요? 실제로 좀 여성 팬들이 좀 많아요. 그 아. 그러니까 제 기준 봤을 때는 잘생겼다기보다는 예. 되게 조금 제가 기준을 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매력 있게 생겼어요. 그 정승원 같이 이렇게 그런 미남은 아니고,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그런 까르는 아니고. 근데 이 선수가 좀 피지컬이 피지컬이 그렇게 막 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키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되게 조금 좀 약간 말근육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홍석천 씨는 되게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박민서까지 알고 그냥 얼굴만 아는 건가? 그냥 솔직히- 그때 이상형 월드컵 예. 그냥 선수 그 소개 정도 해가지고 그 선수를 좀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홍석천 얘기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게 예. 이 대전의 천성훈 선수에 대해서 좀 깊은 지목을 하는 그런 눈빛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스포츠니어스에서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예, 봤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또 이걸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강원 FC의 이광현 키퍼와 대립한 대전 러버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날 경기 종료 후에 조금 색다른 모습의 좀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대전 러버스 서포터들 앞에 이광현 키퍼가 두 손을 모으면서 되게 좀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었어요. 사실 이광현 키퍼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좀 연이 있는 게 바로 2021년 승강 프로배서에 좀 이 대전 선수와의 좀 약간 넥슬라이스 그 행동이 좀 그렇죠. 주목이 돼가지고 좀 약간 좀 안 좋게 지목됐었고 또한 올 시즌에 이 대전과 이 강원 홈에서도 대전이 원정을 치렀었는데 이 경기에서 3대3 스코어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PK를 실축한 이광현 키퍼가 볼을 좀 걷어내려는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김민균 선수에게 이 태클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감정이 좀 약간 좀 폭발하면서 되게 좀 안 좋게 좀 간 것 같아가지고 이 대전 러버스가 좀 약간 벼르고 있었다라고 식으로 약간 좀 이 과정에서 조금 중간중간에 좀 욕설도 좀 나왔었고 야유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야유도 엄청 났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후반전에 또 이광현 키퍼가 또 이 대전 러버스 쪽에 이 골문을 갔을 때 야유가 엄청 심하게 나왔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 경기 종료 후에 이광현 키퍼는 이 대전 러버스 쪽에서 이제 또 대표하시는 분이 조금 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예비하면서 이 앞으로 국가대표를 가기 위해서는 인성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좀 약간 뼈있는 말로 조금 약간 좀 조언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또 이제 이광현 키퍼는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이후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었습니다. 예. 네. 그 이강현 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제가 이강현 선수 그 옛날에 저희 포항 강원 5대4 경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날 선발이 이강현이었거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현 선수 아마 첫 프로 경기 선발이었을 거예요. K1 첫 선발인데. 네. 그때 후반에 이게 저희 K리그에서는 그 원정팀 골키퍼가 와도
시작 전에는 원정팀한테 인사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아. 그래갖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 욕도 먹고, 그때 막 그래요? 이강인이 그 U20에 나가갖고 좀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 새끼 저거 뭐 싸가지 없네 시작해갖고. 근데 그때 골을 또 내 골 먹어갖고, 야, 광현아 프로맛 봤냐? 그랬는데, 근데 하필 근데 마지막에 뒤집어져갖고 저희가 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아마 제가 이광현 선수의 좀 빗대어서 좀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아마 예. 대량 실점을 하다 보니까 멘탈 나가가지고 아마 그랬겠죠, 예, 그랬겠죠. 그 아마 예. 포항 팬들한테도 인사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이라서 아마 몰라서 못한 거겠죠. 예, 예. 네, 갑자기 그 그렇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하나만 언급하고 바로 이 예, 경기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호 원정 팬들의 걸개로 대전 디스. 제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드렸거든요. 예.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제가 걸개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류현진 5승, 그리고 대전 4승에서 류현진 5승에 이게 좀 부호가 나타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빵 사게 잘 좀 해봐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좀 남긴 모습이었고요. 그 두 번째 사진에서 또 봤을 때는 또 이 대전 아시스를 향한 좀 과격한 좀 걸개 디스를 좀 한 게 있는데, 이부 팀 하나 추가요. 예. 그리고 떠나라 2부 리그로. 그리고 남고 싶지 1부 리그 크크.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사실 강원FC 팬들 서포터 나르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이거 조금 나르샤 팬 서포터들과 이렇게까지 매운맛에 걸기를 좀 잘 그러게요.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웠었어요, 솔직히. 아, 그때 진짜 그때 그 강등 플레이오프 때 그때가 진짜 이게 그렇죠. 이 강원이 오래가네요. 되게 실제로 오래가네요. 이 강원이 실제로 좀 라이벌리한 좀 더비 라이벌 같은 구도로 좀 만들어진 게 최근에 이제 대전 시티즌이 좀 된 것 같고, 그 앞전에 또 성남 FC랑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FC랑 아무래도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세리징요. 아, 그때 그 계기로 아무래도 강원 FC가 승격을 했었고, 성남은 그때 강등을 당했었던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 대전과 강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리뷰는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리뷰하겠는데, 이건 또 이제 준영 형님께서 포항 팬이시다 보니까 잘 준비하신 것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 23라운드 제주 포항 경기고요. 그 전에 10일 수요일 날 22라운드 강원을 2대0으로 이기고 포항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하지만 4일 천하 만에 다시 3위로 내려앉았고요. 강팀이 되려면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겨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울산은 비긴다 했는데 막판에 뒤집었고, 포항은 그래 제주 원정 선방했다, 추가 시간 잘 지키자라고 했는데 공이 나가면 끝나는 상황인데 쓸데없이 PK를 줘서 그 위험한 1대1 찬스도 아닌데 그냥 몸으로 좀 맞고 못 돌아서기만 해주면 되는데, 네. 아쉽게 PK를 내줘갖고 역전당했고요. 울산 팬들은 역전승 기쁨에 포항 역전패 플러스 즐거움을 더 플러스 해준 것 같아 더 쓰리더군요. 많이 쓰렸습니다. 원래 포항이 전통적으로 제주 원정 가면 파격적인 선발이나 전술을 시험했습니다, 그동안. 네. 예전 최순호 감독 때는 시원하게 선발진을 완전 교체해서 완전 던져버린 경기도 있고요. 그 제주 원정이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 시험이랑 그걸 많이 하는데, 이날은 포항은 3백 전술을 실험하는 전략과 그동안 주전 멤버를 쉬게 하고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코리아컵으로 2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데 4경기 중 두 번째인 제주 원정을 그 기점으로 생각해서 힘을 좀 빼고 나왔습니다. 네. 포항은 3-4-3으로 나왔고요. 아스프로 이동희 전민광 3백에 시즌 첫 출장인 신인 이동엽 선수, 그리고 올 시즌 입단한 조성준 선수가 첫 선발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요. 말씀하시죠. 이 포항의 이동엽 선수가 원래는 트레이드 썰이 있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순간 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수원 삼성이 아마 또 트레이드 썰이 났었던 이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수삼에서 이동엽 선수를 쭉 가져가려고 트레이드하자고 빠그러졌군요. 그 상대 선수가 아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수원에 아마 좀 신인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아마 이번에 또 이제 포항에서 좀 이제 데뷔하는 모습도 보니까 또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다른 팀에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원이었었다고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어정원은 선발로는 처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보 이거 뭐야 포메이션 보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동안 교체로 밀려나서 지난 강원전 때문에는 교체로 나오지 못한 조르지가 간만에 선발로 나왔고, 네. 대근 출장을 하고 있는 오베르든과 완델손은 그 뒤로 좀 쉴 수 있게 서브 명단으로 좀 밀려났고요. 제주도 3-4-3으로 나왔는데 구자철이 279일 만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김학범 감독은 구자철이 70% 정도 올라갔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땡겨 써야 되는 상황이라 선발로 나왔다 그랬고, 네. 사이나 선수가 첫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갈레고가 서브 명단에, 갈레고. 그리고 유리 조나탄도 아직 부상 회복이 덜 됐는데 네. 게임에 들어갈 상태가 아님에도 서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 김학범 감독은 경기적 인터뷰에서 부상이나 결장자가 너무 많다고 한탄에 한탄을 많이 했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전반전은 시작했는데 솔직히 좀 지루했습니다. 두 팀 다 3백으로 엉덩이를 좀 뒤로 빼고 탐색전을 했는데 제주 헤이스한테 좋은 찬스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좀 날려버렸고요. 네. 포항은 첫 출전한 이동엽이 의욕적인 모습으로 중거리샷을 2번 정도 날렸는데 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제주한테 제주 시작 전에 제주도에 비가 와서 네. 관중도 4,000명대로 좀 많이 적었고요. 네. 그 경기로 보니까 좀 더 경기장이 좀 많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제주 월드 경기장 아직 조명이 LED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울산 경기랑 제주 경기랑 같이 돌아가면서 봤는데 네. 좀 제주 월드 경기가 좀 침침해요. 침침하고 울산 서울은 관중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경기장도 밝고 좀 울산 서울전이 좀 HD면 제주 포항전은 SD 옛날로 치면 SD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이 그런 화면이었고 그 울산 서울전 보니까 서로 치고받는 게 더 재밌어서 네. 저도 아까 말했듯이 공이 나가면 종종 채널을 돌려봤거든요. 특히 0대0 막판에 서울 기세가 좋아서 거의 뭐 서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후반 35분부터는 울산 서울 경기는 주로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전반전은 두 팀 소득 없이 0대0으로 맺었고 그 뒤에 후반에 양 팀 다 승부수를 던집니다. 포항은 이호재, 정재희, 오베르단 투입하고 제주는 서진수와 갈레고를 투입시킵니다. 그 전반전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구자철이 나가는데 구자철이 맞다 전반전에 뛰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구자철이 진짜 전반전에 좀 보인 모습이 없어가갖고 움직임이 어땠어요? 좀 안 보였어요. 경기 중계에 잘 잡히지가 않아갖고 구자철이 뛰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잊을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뭐 포항을 주로 봐서 그런지 네. 좀 존재감이 많이 없었고 헤이스, 갈레고, 서진수가 돌아가면서 슈팅을 날리면서 초반은 제주가 좀 주도해 갔습니다. 네. 그러자 후반 14분에 포항 역습 상황에서 속공으로 중앙에 있는 이호재가 살짝 돌려준 공을 침투하던 홍윤상에게 연결돼서 길게 드리블하다가 김동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고 홍윤상이 타이밍을 뺏으면서 왼발로 김동준 가랑이 사이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홍박사 홍윤상은 시즌 4호 골로 최근 4경기 3호 골로 뛰어난 골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박사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 홍윤상이 보니까 고향이 제주도라고요. 홍윤상이 탐라 유소년 FC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포항으로 전학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포항으로 전학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14년 차범근 축구 대상을 수상하는 거의 뭐 제주도에서 날렸던 선수가 포항 와서 1년 만에 차범근 축구 대상을 탔으니까 거의 뭐 제주도 축구 신동이죠. 네. 원래 그 제주도에는 많이 좀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값이 있었나 보네요. 예, 고향에서 멋진 침투로 선제골을 성공시켜서 홍윤상이 선정시켰고요. 골이 들어가자마자 완델손이 교체로 나오면서 이제 좀 포항이 주도권을 가져가나? 라고 했는데 18분 만에 김태환의 패스를 받은 헤이스가 왼쪽 골 에어리어 꼭지점 측면에서 손흥민으로 빙의해서 그림 같은 감차로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골을 성공시켜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거는 진짜 좀 그 궤적이 손흥민 선수의 감차같이 감차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이 막을 수 없는 그림 같은 슛이었고요. 헤이스는 인터뷰 때 맞을 때 골이라고 해서 직감했다. 어제 선수들과 서진수와 마무리 슈팅 연습을 하면서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넣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골은 사소한 디테일의 싸움인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해 좋은 골이 나왔다.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고 1대1 동점된 이후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치고받나 했는데 미적미적 지루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네. 두 팀 다 좀 지루하게 좀 공방전이 이어져 가다가 후반 35분에 유리 조나탄이 들어오면서 무게축과 제주 쪽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네. 유리가 아직 부상이 회복 안 됐어도 좋은 스트라이커더라고요. 등지고 공중볼 따내고 골에어리 앞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고 그렇게 45분 끝나고 추가 시간 7분이 나왔습니다. 네. 7분 그냥 역전은 좀 힘들 것 같고 무승부로 버티자라고 생각해서 거의 7분이 끝나고 7분 2초 때 97분 2초 때 페널티에서 공을 받는 유리 조나탄에게 아스프로가 반칙을 봉해 PK를 선언됐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반칙 아닌 것 같은데라고 그랬는데 VAR까지 하고 심판들이 안에서 봤는데 네. 제가 포항 팬인 제가 보면 이거 굳이 반칙인가 싶긴 하지만 그렇게 반칙이 선언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판정 제가 문제로 공교롭게 이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좀 저도 다는 보진 못하고 그 부분만 딱 봤는데 이거 근데 아스프로 반칙이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굳이 그게 아스프로가 그냥 근데 솔직히 좀 아스프로가 하여튼 그렇게 유리가 가볍게 PK를 성공시키면서 네. 경기는 2대1로 종료됐고요. 경기 총평은 앞에 했고 오늘은 두 용병 아스프로와 조르지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네. 아스프로가 그 선발로 나올 때부터 좀 쎄했거든요. 지난 경기에 새로 영입한 민상기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3백 할 거면 민상기 이동해 전민강으로 해보지 아스프로 이게 뭐야 마지막 기회인가 싶었어요. 올 시즌 개막전 88분 엄원상한테 걸어 넘어뜨리면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그렇게 개막전 초반에 퇴장당하면서 쭉 안 나오다가 10라운드 강원전 때 선발 출전했다가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에 교체됐고 네. 그 다음으로 10라운드 이후에 23라운드에 드디어 선발로 출전됐는데 그냥 무난무난하다가 98분에 PK를 내줬는데 98분 PK 내두기 직전에 75분에도 이탈로와 겹쳐서 넘어지면서 심판이 바로 확 옐로 카드를 들고 가길래 망했다 이거 페널티킥인가 했는데 이탈로의 그 헐리우드 액션한테 이탈로한테 옐로 카드를 주더라고요. 네. 와 천만 다행이다. 아스프로 사고 안 치는구나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꼭 하나를 겨우 그냥 만들고 갔습니다. 아스프로는 포항 팬들 저도 그렇고 포항 팬들도 그렇고 더 이상 못 볼 것 같고 눈망울은 선한데 실력도 너무 착해갖고 네.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판단을 받았고 이제 지금 빨리 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아마 프론트나 코치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저도 일단은 사실 아스프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초반부터는 좀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이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좀 한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많이 안 나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제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래도 박태하 감독 하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라도 좀 기용하면서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했었어요. 살려보려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은데 본인이 날려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민상기 선수도 있고 신인 선수들도 2명 지금 센터백 자원으로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 친구들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반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르지. 네. 조르지도 지금 2라운드 로빈이 지금 23라운드면 2라운드 로빈 들고 3라운드 로빈에 진입하는데 필드골이 없습니다. 페널티킥 하나 있고요. 네. 조르지도 애매한데 올 시즌 주도권 싸움에서 지금 올 시즌에 지금 선두권 싸움 중인데 네. 과감하게 지금 승부수를 좀 띄워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솔직히 조르지가 지금 2부에서 통했으니까 어떻게 2부 팀의 매물로 좀 주든가 어떻게 좀 아직 이렇게 아스프로급은 아니거든요. 네. 조르지가 안 들이고도 몰래 되돌려다가 전북 갔으니까 빨리 맞아요. 그 돈으로 조르지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완전 못해서 이호재 좀 받쳐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매물로 좀 드리는 게 포항이 올 시즌 좀 더 대권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승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듭니다. 리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예. 사실 그 조르지 선수도 저도 일단은 작년에 리그2에서 충북청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전 그래도 풍랑 가서 그래도 좀 잘 녹아들면서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많이 보였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더 얘기하실 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제주와 포항 리뷰까지 다 들어봤고요. 이제 7월 14일 경기 3경기를 좀 앞두고 이제 또 리뷰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볼 경기는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는데
이건 스코어는 원래 2대2로 나왔고, 사실 원래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저랑 이제 원래 또 패널로 참여했었던 지훈님, 그리고 또 이제 또 같이 계시는 준영 형님과 같이 셋이 같이 토대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스코어는 그래도 2대2 많이 나온 만큼 좀 되게 좀 흥미있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저도 하이라이트를 급하게 봤어가지고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수원FC가 그래도 저는 이 최전방의 지동원을 쓰면서 좀 지동원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지동원이 살아나면서 볼도 많이 잘 돌고 두 경기 연속 연계가 골이에요. 좋더라고요. 빌드업이 좋더라고요. 손에 네. 푸시가. 그리고 저는 손주로 들어온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손준호가 확실히 이날 그 선발 라인업에 일단은 손준호가 선발로 나왔고 그 옆에 이재원 선수가 같이 나왔는데, 사실 이재원 선수는 또 이제 아무래도 성남에서 계속 오래 뛰다 보니까 좀 성남 팬들은 좀 기억하시는 게, 이 선수가 진짜 많이 뛰는 선수고 되게 활동량이 굉장히 좀 높은 선수이다 보니까, 물론 좀 잔실수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이 수원FC에서는 되게 좀 활동량으로 좀 확실히 승부를 보는 선수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 이재원 선수가 또 3선에서 좀 잘 버텨주면서 좀 이게 버텨주는 게, 이 2선에 있는 정승원과 윤빛과 안데르손이 그리고 또 최전방에 또 주정원과 지동원까지 포함해서 아마 공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되게 신나게 공격한다는 느낌으로서 이날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선제골이 42분 지동원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이 대구의 수비를 순간적으로 좀 돌파하는 모습에서도 그래도 수원FC가 좀 이런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전반에 사실상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모습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후반 들어서는 또 이제 대구가 또 슬슬 반격의 카드로 좀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세징야와 바셀로스가 좀 들어오면서 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세징야가 이제 후반 56분에 좀 들어오면서 좀 변화 주기 시작했는데, 세징야 없고 있고가 확실히 있는 게 확실히 대구 FC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세징야가 들어오니까 볼 쪽이 확실히 돌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후반에 이 53분 에드가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과정이 또 되게 좀 흥미로운 게, 이 에드가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측면에 이 황재원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데, 황재원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측면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크로스를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에드가를 수원 FC 수비진들이 다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에드가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슈팅으로 이 동점골을 기록했는데, 결국 에드가도 점점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에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대구에서는 이제는 외국인 선수로서 이제 쿼터를 그만 차지하고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세징야와 같이 에드가도 역시나도 이 대구 FC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좀 필요한 존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구 FC가 이 경기력을 좀 올리면서 이 과정에서 또 후반 65분에 역전골을 기록하는데, 그 역전골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박세진 선수인데, 이 박세진 선수도 이날 또 이 퇴장 징계로 못 나온 요신호를 대신해서 이날 선발로 나오면서 되게 좀 활동량을 좀 많이 보이면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세징야의 패스를 받고 그대로 안준수를 제치고 그렇게 슈팅을 한 것이 또 대구의 순간적인 역전으로 되게 대구 FC로 기세를 넘어간 듯한 느낌으로서 되게 좀 이날 경기 대구가 이기겠다 했는데, 하지만 결국 수원 FC는 이 추가 시간 들어가기 직전에 동점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점골의 주인공은 권경현 선수입니다. 이 수원 FC가 세트피스 이후에서 이 박스 올라가면서 이 혼전에서 나왔던 볼을 이용 선수가 이 먼 롱 크로스 올린 것을 순간적으로 권경현 선수가 헤더로 점프를 뛰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최원 키퍼가 펀칭인가 아마 좀 캐칭하려고 같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최원 키퍼의 질책을 좀 하고 싶은 바예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솔직히 펀칭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모하게 잡으려고 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높이 타점을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권경원 선수가 그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게 됐던 장면을 만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는 또 이제 오승훈 키퍼가 좀 자주 나오다가 최근에 또 이제 최영훈 키퍼가 좀 기용이 되면서 좀 약간 골키퍼 로테이션을 좀 돌리는 것 같은데,
최영원 키퍼가 원래는 되게 좀 그 당시 조현우 키퍼랑 같이 있으면서도 경쟁 체제를 좀 잘 구축하면서 나름의 좀 앞으로가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선수인데 사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선수가 나오면서도 자잘한 실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 팬들한테는 좀 약간 아픈 손가락으로서 좀 지목된 게 아닌가라 하면서 사실 좀 최영원 키퍼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런 잔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가치를 조금 내려앉게 되는 그런 경우로 좀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소리로 좀 하고 싶고요. 결국 이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구 입장에서는 역전을 2대 스코어를 지키지 못했던 거에 아쉬움, 그리고 수원FC 입장에서는 이 1대0 이후에 순간적으로 대구에 역전당했던 그 모습을 좀 질책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박찬현 감독은 대구 선수들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한 그 장면에 대해서는 솔직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 김은중 감독의 수원FC의 감독은 우리가 경기력으로서는 좀 압도하면서 좀 잘 이겨 나갔었는데 왜 순간적으로 역전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경기력에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이날 두 감독은 이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을 내포하면서 이날 경기를 좀 마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FC가 보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영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노경호 선수도 왔고, 네, 안병민 맞아요. 선수도 왔는데, 손준호는 좀 전에 왔고요. 뭐 좀 쏠쏠하게 좀 잘 영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FC가. 지금 수원FC 미들필더가 포화예요, 솔직히.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준호도 왔고 이번에 예. 또 안산에서 노경호까지 데려왔는데 그 노경호 선수를 바이아웃까지 질러서 데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산에서 이 선수가 원래는 제로톱으로 되게 좀 미들라이커 포지션으로 뛰었었던 선수인데 예, 또 아무래도 또 포항에 있었던 그쵸. 선수다 보니까 또 기억하시겠어요. 포항에서 또 동해안 더비 사나이로 그렇죠. 포항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래갖고 이 선수 제가 안산 가서도 많이 봤거든요. 잘하고 있나 그래도 굿잘 하더라고요. 골도 많이 넣고. 네, 맞습니다. 다시 일부러 와서 뭐 포항 유스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항 출신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언젠가 포항으로도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제 경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광주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이 경기는 0대2로 인천의 원정승을 기록했고 인천은 무려 2달 만에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주평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앉는 축구 이보세요. 정 억울하면 이기세요. 크크.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 얘기는 이 리뷰 막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이날 또 주목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 허율 선수와 100경기 출전 기념과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이 K리그 100경기 지도하면서 이날 또 축하를 받은 이 경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제가 또 단톡방에 또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예. 그 이정효 감독 캐릭터 MD가 나왔어요.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도 이거 예. 사고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이 정도면 가격도 네. 괜찮고 이 정도면 한번 그냥 기념으로 한번 갖고 있을 정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날 이 MD 상품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진짜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광주FC에서 MD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MD가 막 풍별되고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광주FC의 또 이 상승세 분위기에서 이정효 감독의 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이날 이정효 감독의 좀 캐릭터를 심선화해가지고 되게 나온 그 칠리페퍼 색깔과 그리고 옐로우 티셔츠가 나왔고 그리고 전사 머플러에서는 또 얘기 나온 게 이 바모스 광주라고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 버플러 문구에는 또 미친놈처럼 미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영상에서 그렇게 화제가 됐었던 그 멘트가 그 남겨져 있었던 거 봤는데 그만큼 진짜 광주FC에서 이제 상징성이 돼버린 이정효 감독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날 또 MD 상품이 좀 많이 나가면서 그래도 광주FC의 그래도 인기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 리뷰로 들어가겠는데요. 경기 리뷰를 했었을 때 저는 이 경기를 물론 제가 바로 라이브로 보진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사실 좀 놀랐어요. 인천이
전반 초반부터 되게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되게 좀 이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시도하는 그림이었어요. 김보수 선수가 좀 이 측면을 또 돌파하면서 박스 부근으로 또 들어왔을 때 그 기습적으로 슈팅했었을 때도 이제 김경민 키퍼가 좀 잘 막아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후에는 또 신진호 선수가 또 갑작스럽게 또 기습 중거리 슈팅을 한 것도 김경민 키퍼가 또 막아내는 등의 모습이었고요. 광주는 이거를 또 받아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백하와 신창무의 또 호흡에서도 또 이날 이 중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인천 수비를 좀 질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인천 수비가 되게 좀 침착하게 잘 막았던 모습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인천도 이 광주의 공격을 좀 막아내는데 좀 급급했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잘 막아냈던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인천의 또 3백 라인에서는 김건희, 요니치, 김현수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요 근래 나왔던 인천 3백 중에서는 이 라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확실히 이 기존에 나오는 델브리지, 오반석, 권한진도 이름값이 있고 괜찮은 선수인데 최근에 좀 이 세 선수가 좀 부진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부상당하고 있었던 선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 3백 라인업에서 이 세 선수들은 확실히 좀 믿음을 갔었고 그러면서 되게 좀 광주를 상대로 되게 좀 잘 경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선제골이 의외로 인천에서 먼저 터졌는데요. 이 전반 43분 이 인천의 코너킥에서 올린 것을 박스에서 광주 수비가 걷어냈고요. 이후에 인천 선수가 오른쪽에서 롱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선수가 헤더를 했고 그 세컨드 볼을 이 무고사가 최경록과 좀 경합을 하면서 경합을 이겨내고 스치를 한 것을 김경미 키퍼가 막았는데 그 나왔던 세컨드 볼을 요니치가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요니치 선수는 K리그 첫 골입니다. 진짜. 이 선수가 또 이제 인천에 또 있었었던 때가 2014년, 15년 때 이때 두 시즌 정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선수는 잘 나왔는데 골을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책골만 한 두세 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정식적으로 골을 기록하게 된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신장이 좋아서 그 코너킥이나 그럴 때 한두 골 넣었을 것 같은데 첫 골이라니 좀 신기하네요. 네, 맞아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의아했는데요.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도 이날 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요니치 선수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전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후반 들어서 광주는 문민서를 빼고 가브리엘을 투입하면서 측면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가브리엘이 들어오면서 인천 측면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가브리엘의 돌파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이 인천 수비진들을 두 명을 붙여서 기본적으로 막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효과를 좀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브리엘도 이날 좀 위협적인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이지 못했었고 그러면서도 이 후반 동안에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인천은 이후에 이명규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변화를 주면서 인천의 나름의 좀 원래는 이 빌드업 하면서 이 과정에서 좀 실수가 좀 잦아서 사실상 상대에게 좀 기회를 많이 내주는 등의 좀 그런 약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이날 또 변재섭 이 감독 대행의 지시에 따르면은 이 패스를 좀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해서 그런 변화 과정을 좀 많이 나타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광주 선수들을 좀 따돌리면서 이 광주 선수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이게 그러면서 아마 이정호 감독이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라인을 내려오면서 좀 이거를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내려앉고 축구한다라고 그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경기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경기에서 또 이 광주는 빅토를 투입하면서 높이 싸움으로 시도를 해서 이 인천의 골문을 향해서 좀 도전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그렇게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인천은 쐐기골까지 터지게 되는데 후반 82분 신진호의 크로스에서 이 김건희와 가브리엘이 경합을 한 과정에서 가브리엘의 허벅지를 맞고 그대로 자책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김건희 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리플레이를 보니까 가브리엘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자신의 몸에 맞고 그대로 골이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인천 입장에서는 나름의 좀 이게 웬 떡이냐라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좀 이러면서 좀 이제 기세를 점점 인천은 이후에부터는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내려앉는 선택을 조금씩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교체 투입됐던 김성민을 토대로 또 이 광주 수비의 실수에 나온 볼을 중거리 슈팅으로 좀 시도하면서도 또 그래도 너무 내려앉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좀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들어서 또 광주는 이 만회골과 동점골을 향한 집념으로 계속해서 라인을 올리면서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시도했는데, 하지만 이날 광주FC 선수단들이 전체적으로 좀 몸이 많이 무거웠었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골을 기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경기 종료되면서 인천이 광주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리는 무려 2달 만에 승리로 기록하면서 인천은 나름의 한숨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광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정에 좀 타이트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단들이 조금 지친 게 너무 보였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아무래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집중하지 못하면서 좀 약간 잔실수와 그리고 슈팅들이 모두 다 이범수 키퍼의 정면을 향하는 등 그렇게 또 위협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인천 승리 축하드리고요. 광주가 이정효 감독 지난 경기에서 울산도 이겼고, 이정효 감독 100경기 100승 축하도 있고 했는데, 네. 관중이 너무 좀 적게 왔더라고. 비가 와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와갖고, 네. 예, 이게 지붕 없는 데는 진짜 비 오면은 쥐약이구나, 흥행이 진짜 참패구나. 또 경기 생각을 날짜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다음날 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핸디캡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호 감독이 저희가 내려앉는 축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기분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전적을 보면은 광주는 저희한테 3무 3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좋구나. 참고로 작년에 아마 2라운드였나? 그때 아마 광주 원정에서 광주랑 인천이 그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광주가 5대0으로 이겼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3무 3패입니다. 이거. 사실 저도 이거 좀 약간 경기 보면서 좀 봤는데 좀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조금 나름의 만족을 하면서 이정호 감독이 뭐 이렇게 좀 돌려가기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한 줄평에 남겼던 것처럼 억울하시면 이기세요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예. 네, 전 경기 보면서 그래도 만족했고요. 그리고 변재석 감독 대행 하에서 새로운 모습을 좀 저는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원정 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이기면서 좀 그동안 있었던 좀 부진들을 좀 한 번에 좀 탈피하면서 좀 이제 저희도 이제 수요일 날에 울산 원정을 가서 또 울산 대 인천의 코리아컵 8강전이 있는데, 사실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그 경기를 보면서 좀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감독 얘기는 없나요? 일단은 뭐 여러 얘기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일단은 진짜 루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임준영 단장님의 멘트로 하기로는 일단은 변재섭 감독 대행을 좀 밀어주고 이후에 따라서 뭐 좀 변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1승 1무이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근데 변재섭 수호코치도 P급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일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변재섭 대행이 잘 해가지고 좀 이 팀에 대한 좀 상승세를 좀 이끌어준다고 한다면은 정식 감독이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저는 일단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저도 물론 감독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변재석 감독 대행 하에 좀 치러지는 모습 좀 보면서 좀 한번 인천이 앞으로 상승세가 될지 아니면 또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즌에 대해서 좀 위기를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또 원래는 지훈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지훈님께서 아프셔서 좀 못한 만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리뷰로 남겨주셨는데, 이 경기는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소화를 하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전북 대 김천의 경기인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김천 홈이었죠. 김천 대 전북 경기였는데 먼저 스코어는 4대 0으로 완전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경기 좀 사실 경기 결과를 보고 좀 많이 전 놀랐는데 아무래도 변수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기 다소 로테이션을 돌렸었던 김천을 상대로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었던 전북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 김천은 신병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 6월에 있는 김천 상무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날은 또 6월에 감독으로 선정되었었던 정종용 감독의 이 수여식도 있었는데, 그야말로 또 정종용 감독이 또 김천에서의 또 활약상으로서 확실히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동경이 하나 해주길 바랬었다고 지훈이께서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자신도 이제 전북전을 의식했는지 왼발로 초반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전북 현대는 홍정호가 부상 복귀하면서 박진섭은 또 팀 복귀로 수비를 제대로 갖춘 데 있어서 지난 경기 4경기 연속골에 티아고랑 에르난데스, 문선민이 좀 살아나면서 제주전을 기점으로 반등하려는 그런 전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요. 전반 28분 이 PK가 바로 나오는데, PK 장면에서 선제골을 먹힌 이후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어. 이 PK를 먼저 이동경 선수가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게 했는데요. 이후에도 이 전북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었는데, 이 갑작스럽게 박주석 선수가 퇴장이 나온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장면을 봤는데 근데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각도로 봤었을 때는 좀 약간 좀 가혹한 반칙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좀 봤을 때 조금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긴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싸움이 쓸데없이 거기서 뭐 저렇게 경합 상황도 아닌데 왜 또 팔을 흔들려고 맞은 게 좀 그렇죠. 컸죠. 예. 그 팔이랑 좀 발을 동시에 썼던 게 보였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좀 그 얼굴도 많이 핥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보면은 좀 심하게 좀 제대로 긁힌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상 이 장면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를 그렇게 끝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 박진섭의 퇴장으로 사실상 터진 경기라고 좀 이 경기를 정리하고 싶었고요. 맞습니다. 이후에 김천은 또 이 장면 이 멘트가 나오네요. 이게 역습을 막는 과정에서 유광현한테 그 왼팔을 돌리면서 눈 쪽을 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퇴장이 맞나 보네요. 좀 박진섭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을 수밖에 없겠는 게, 이렇게 되면 전북이 벌써 7번째 퇴장이에요. 예, 올 시즌 최다 퇴장이더라고요. 전북 팀이 퇴장 1위더라고요. 예. 보아탱이 아마 2번일 거고, 김민수 김민수도 2번. 아마 2번일 거고, 그 외에는 아마 또 이번에 또 이제 박진섭까지 퇴장이고. 5번입니다. 5번. 5번일 거요? 제가 얼핏 봤는데. 저도 기사 머리글로 좀 얼핏 봐가지고 7번째 퇴장이 나는데, 만약 정보가 아니라면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 시즌 최다 퇴장당한 팀은 전북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공격을 하지 못했으나 이날 한국왕을 내린 채 버티면서 추가 시점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안 그래도 빡빡한 경기 일정에 제 포지션이 아닌 한국왕도 결국 김대원의 추가골에는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후에 추가 시간 2골이 또 더 터지면서 4대0까지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결국에는 김천이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날 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한 이 4골 중에서는 또 한 골은 맹성 선수가 또 골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장면이 좀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래 팀 상대로 이 김천 유니폼을 입고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이후에는 이 친정팀을 향한 세레머니를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날 전북 현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전진우가 좀 나오면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면서 좀 긍정적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나름의 2 슈팅을 좀 기록하면서 모두 전진우한테 나온 장면인데, 이게 확실히 전진우가 이 수원에서보다는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라면서 좀 약간 이날 전북에서 뛰는 모습 봤을 땐 되게 좀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뛰는 모습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김천이 예년에 비해 세고 10대 10의 상황이라 하지만 슛 2개 유효슈팅 빵이라는 것은 사실 좀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도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날씨에 보러 간 팬들한테 정말 못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멘트를 또 남겼습니다.
예. 결국 대전이 전날 못 이겼기에 꼴찌는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 현대가 더비에는 박진섭의 결정은 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음 라운드에 현대가 더비 때는 또 어떻게 전북 현대가 나올지 기대하면서도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전북 팬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 김천은 4대0으로 크게 전북을 이기면서 현재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김천은 23라운드를 마쳤고, 결국 이날 경기의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하실 얘기 더 없으신가요? 이게 이번에 퇴장을 당해갖고, 네, 그러니까요. 할 얘기가 없고, 전북도, 이거 지난 경기 이겨갖고,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네, 맞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예, 아쉽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북 현대가 아직까지 12위라는 게. 그쵸. 물론 지금 대전이 좀 아마 득점 차이로 아마 좀 11위일 텐데, 아직까지 전북이. 사실 이 순위가 익숙치 않은 건 사실인데, 참, 맞습니다. 이게 이 흐름이 진짜 작년 생각이 너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수원 삼성. 다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작년 수원 삼성 느낌이 너무 나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또 바라보는 또 수원 삼성 팬들은 또 어떤 심정일지도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23라운드 리그 1 경기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구 단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피셜로 나온 게 부산 아이파크가 바로 조성원 감독을 선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승격하겠다라고 좀 각오를 밝혔고, 여기서 나온 게 또 인천 결별 9일 만에 나왔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이 경기는 그렇게 이 초반에 커뮤니티에서는 좀 시끌시끌했었던 건 사실인데, 결국 오늘 내용 해가지고 또 결국 밝혀진 거는, 결국 조성원 감독이 인천 구단에 가서 잘 얘기하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좀 얘기한 거, 좀 약간 인천 팬들 내에서도 이거 조성원 감독 너무 뒤통수 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리고 그 자녀 연봉을 다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연히 다 못 봤죠. 그거 어떻게 다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조성원 감독이 그리고 떠났을 때 아마 또 K리그 그 쇼츠나 그런 거 장면을 봤었던 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또 팬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했었던 감독인데, 그렇게 통수를 치고 나섰다면 솔직히 반발이 엄청 일어났었겠죠. 인천 커뮤니티에. 사실 저는 이게 초반에 이 루머 탭이 나오면서 되게 좀 인천 조성원 감독이 이거 바로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산 감독 한다라고 하면서 괘씸죄들이 좀 괘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좀 이런 확실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솔직히. 이게 한순간의 감정이 좀 슬펐다가 한순간 갑자기 감정이 이제 좀 화가 났다가 한순간에 계속 기뻤다가 이런 게 좀 약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좀 감정 변화들이 많은 요즘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것도 사실 숨 돌리면서 좀 약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것도 있고 홍명보 감독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선수들이 또 역시 이것도 뒤통수 아니야 그러면서, 그 홍명보 감독 일 없었으면 만약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을 때 설마 그렇겠어 한번 정확하게 발표를 기다려보자 싶었는데, 네. 확 이게 좀 흥분이 바로 그냥 이거 조성환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여튼 많이 그때 달아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요인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본편 녹음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인천내이션 커뮤니티에 임중용 단장님께서 직접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렇게 해서 단숨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임중용 단장님께서도 이 인천 커뮤니티를 확실히 보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확실히 좀 꿰뚫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서, 그러면서 저희 팬들이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런 안 좋은 그렇죠. 부분 바로바로.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성원 감독님 가서 부산 아이파크 가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부산은 또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박진성 감독이 또 이제 사임하면서 조금
이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 좀 오리무중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재빨리 감독 선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나름의 물론 이번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도전을 하겠지만 그래도 부산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번 라운드 때는 또 안양 원정 가서 또 2대0으로 이기면서 부산이 그건 좀 부진했던 모습에서 좀 약간 오랜만에 승리 거두면서 좀 약간 상승세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좀 예측을 해보면서 이 오피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예. 오피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천안시티 FC가 수원 삼성에 있었던 명준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참고로 이 명준재 선수는 수원 삼성에 있었던 선수인데 이 오피셜 전에 원래는 수원 삼성에서 명준재 선수랑 계약 해지 오피셜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갈렸어요, 이게. 그래도 잘 가라 이 내용도 있었고 몇몇 팬들은 왜 굳이 명준재 잘한 것 같았었는데 왜 떠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변성환 감독의 입장에서는 명준재 선수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 해지까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천안시티로 이번에 이적을 하면서 이 김태환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명준재 선수는 이 후반기는 천안시티에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피셜입니다. 대구의 마지막 승부수 브라질 세리에 C 득점 1위인 이탈로를 임대 영입을 해왔고요. 등번호는 17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 선수도 이탈로예요? 네? 이 선수도 이탈로 제주랑 그러니까 이름 똑같은 거죠?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예. 이 아마 등록명은 다르게 하겠죠? 예, 다르게 등록 하겠죠. 명언은 아마 이탈루로 할 것 같아요. 이탈루. 그러니까 아마 제주에 이탈루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탈로랑 이탈루. 그 로랑 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아, 아마 같은 이름이라도 예전에 지금의 또 이제 전북 티아고 말고 예. 그 제주에 찌아고라고 있었잖아요. 찌하고. 예. 예, 맞습니다. 찌아고 솔직히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좀 T랑 G를 이렇게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서 이 선수가 또 대구에 합류하면서도 이제 대구는 또 벌써 브라질리언 5명 그리고 예. 아시아코트 요시노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외인 구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대구 입장에서는 또 이제 현재 순위인 만큼 아무래도 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잘해줘야 된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대구 팬들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구단식 오피셜은 얘기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명보 국대감독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 요전에 연장전에서 저랑 대준 형님이랑 해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나름의 좀 빡 하면서 좀 약간 좀 그 현재 국대 감독한테는 이놈이라고 했었고 이 미친놈이라고 했었고 막 그랬었던 거 멘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행보들이 여전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피곤해 진짜. 홍명보 얘기도 이제 예, 소식이 없어갖고. 저 그래서 지금 그분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러. 결국 또 이제 박지성 이 현재 지금 전북 디렉터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흔치 않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스스로 선색해야 한다면서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동국 전북 현대 레전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 법적 대응 단어 내 머릿속을 강타했고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한테 할 말 아니다라고 일침했던 거에 바로 박주호 위원에 대한 지지 표명을 표명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역시 조원희도 축구협회를 저격하면서 박주호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차마 말이 안 나온다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 또한 현재 캄보디아로 가 있는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현재 축구협회 행정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잠깐만요. 허정무 감독이 캄보디아로 갔나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캄보디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감독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가로 그냥 캄보디아를 그냥 축구를 좀 맡아서 그냥 하는 건지 저도 이거 몰랐어요 사실. 감독이 아니라 약간 총감독 개념인가요? 약간 위에서 약간 좀 그렇죠. 아마 단장 같은 거? 디렉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허정무 감독이 지금 몇 년 진짜 늙었는데 진짜 오래 해먹네요 진짜.
이쁘게 끊이지 않네요, 진짜. 뭐 이분은. 그냥 또 다른 박항서 감독의 좀 베트남 진출이라는 또 다른 시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아니, 않을까 박항서 생각이 드는데. 감독보다 나이가 많고, 박항서 감독 그래도 이뤄놓은 곳 있는데, 대단하네요. 예. 네, 뭐 그래도 좀 부른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간 것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보고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또 행보도 여기서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오늘 오피셜 떴는데 빠꾸 없다 축협 홍명보 감독 선임 확정했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인선 돌입을 했었고 오늘 7월 15일 첫 공식 선상으로 나왔던 게 홍명보 대표팀 신인 감독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기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이거 뭐 응원해줘야 됩니까? 이게 조금 저희 축구 팬들의 시선과 그냥 축구를 라이트하게 보고 되게 좀 일반 팬들의 시선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야, 뭐 홍명보 왔는데 뭐 야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일반 팬들이 되게 좀 이런 멘트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거 본편 녹음하기 전에 기사가 하나 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준영 형님 혹시 침착맨 아세요? 침착맨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튜버, 만화가. 이만희 작가. 예. 그 양반이 조금 약간 축구 관련해가지고 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홍명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축구 팬들이 그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서 나왔던 대답의 침착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너네들이 홍명보를 죽도록 싫어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좀 솔직히. 좀 아쉽네요. 예. 좀 아쉽고, 조금, 물론, 모르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설명한 사람한테는 그냥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너네가 송명을 겁나 싫어해가지고, 그렇게밖에 말하는 걸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그 기사에 나왔었어요, 확실히. 근데 결국에는 몇 분 뒤에 바로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좀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함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침착맨이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욕 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후에 또 얘기한 게 또 속죄하며 살겠다면서 홍명보의 아내분께서 또 울산 팬들을 향해서 일일이 댓글을 사제로 좀 팬심 달래기로 수습을 했는데 저는 굳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분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아내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죠. 황선홍 감독 딸이 최근에 결혼했으니 거의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아내분도 거의 할머니일 텐데 이제 열일하시네요, 진짜. 그냥 계시고. 진짜 이거는 와이프랑도 약간 좀 사이가 안 되는 듯한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단독으로 그냥 홍명보 감독이 진짜 그냥 축구 협회에 가서 진짜 대한민국 감독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막 그렇게 썼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홍명보 얘기 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예. 더 여기면 저희 둘이 그냥 곡소리만 나올 것 같아서.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U15 국가대표가 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4로 대역전패를 당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중국 매체가 심지어 놀라워했다고 했는데, 뭐 1대4가 나와서 좀,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 잡았다라고 좀 신나했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1대4로 진 것도 조금 놀라운 소식이 아니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요즘에 대한민국 축구, 한국 축구 얘기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뭐 하루빨리 한국에도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다음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바로 인터풋볼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K리그 최고 레프트 풀백인 박민규 선수가 이번에 김천에 제대하면서 원래는 수원FC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콘사돌의 사포로행으로 J리그 1으로 진출한다고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박민규 선수가 이 김천 상무에 있으면서도 왼쪽 풀백으로서 많이 기용되면서 되게 좀 심지어는 이 김천 가기 전에 또 국가대표도 한번 뽑힌 적도 있어가지고 예, 잘했죠. 예.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선수였었는데 이번에 또 김천 전역하고 바로 이렇게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단독 기사로 이렇게 사포로행 기사가 났는데 아마 근데 이 팀이 지금 J리그 1 아마 강등권 팀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마 거기에 지금 그 선수가 있어요 같이 원래 수원 삼성의 공격수였던 김건희. 김건희요? 네. 수원 삼성의 공격수였던 김건희가 지금 여기 같이 아마 뛸 텐데 지금 또 사포로가 아마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강등권을 좀 헤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를 또 영입하면서 이 잔류를 하기 위한 좀 여름 이적 시장으로서 이 선수를 좀 데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 가게 된다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독 기사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 단독 기사인데요. 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을 울렸던 요르단 국가대표 센터백인 알 아랍이 K리그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팀은 바로 FC 서울을 일단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요르단 국가대표 센터백인데 확실히 저희가 이번 아시안컵 때 4강전에서 요르단과 맞붙어서 결국에는 요르단한테 져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때 핵심 멤버가 이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센터백에. 이 선수가 FC 서울로 입단을 좀 타진하면서 이 선수의 또 아시아 쿼터로서 이번에 K리그 도전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서울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선수를 좀 데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근데 중동 선수 치고 와서 잘하는 선수를 잘 못 봐갖고 하긴 그렇죠. 좀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뭐 일단은 그래도 이름값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이 요르단 국가대표였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FC 서울 팬들도 좀 몇몇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기사도 갖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FC 서울에서 원두재를 울산현대랑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거 아마 트레이드 썰일 거예요, 아마. 아직 썰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실시간 아마 울산 팬들 되게 좀 극대노하고 있다고 좀 기사란다. 썰로는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그게 원두재를 서울로 보내고, 이태석인가? 예, 맞아요. 에피소드 이태석을 좀 받아오는 그 현금으로, 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트레이드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오히려 더 완전히 남는 장사 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실 그렇죠? 원두재 정도면 솔직히 지금 아마 서울 입장에서는 또 삼성 수비형 미드필더를 엄청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에피서울 이태석 상황은 지금 강상호한테 밀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울산 팬들은 서울에서 못 뛰는 왼쪽 풀백 선수를 왜 데려오냐는 그런 반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마 이거는 또 이제 지훈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늘 좀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다음 주에 혹시 지훈님 나오게 된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 축구 단신을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 갑자기 좀 약간 오피셜하게 뭐 하나 떴어요 지금. 뭔가요? 이것만 좀 다루고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바로 수완지 시티 엄지수 선수 영입 확정됐습니다. 원래 확정된 거 아니었나요? 그게 예. 이 광주에서는 보낸다고는 했는데 그게 일단은 이 수완지까지 가서는 또 이제 제대로 메디컬 테스트 해가지고 또 이제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오피셜은 아니었고 진짜 오피셜했던 게 이제는 확실히 엄지성 선수가 이 수완지 유니폼을 입고 이 사진을 찍은 모습을 봤는데 지금 또 보니까 4년 계약했더라고요. 예. 4년 계약했고 그리고 등번호 10번을 받았더라고요. 10번이요? 네. 오. 같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났는데 야 결국에는 수완지 시티가 나는 과감한 투자를 한 거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이 정도로 쓰겠다라고 좀 고집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수완지 시티의 이번 또 챔피언십 라운드도 한번 좀 기대하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수완지 시티도 이번에 엄지성 영입하면서 또 다른 코리안 리그가 또 탄생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 축구 단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마지막으로 24라운드 프리뷰 동시에 또 내일 모레 있는 코리아컵까지 좀 다루면서 한번 프리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끼리라도. 예. 일단은 형님 포항과 FC 서울 코리아컵 8강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또 링가드가 안 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항 승리로 한번 가봐야죠. 근데 포항이 FA컵 8강이라서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네. 리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작년에 그렇죠. FA컵은 한번 잡았으니까 네. 그냥 부상자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년 연속 포항의 FA컵이란다. 지금은 이제 코리아컵이죠. 코리아컵 예. 우승으로 한번 컵대 2년 연속 우승도 한번 노려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그 우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리그 우승. 그렇죠. 리그 우승은 중요하죠.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2연패를 노리겠습니다. 2연패 역시 각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 스틸러스 에피소드 얘기를 해봤고요. 다른 경기도 조금만 얘기해보죠. 예. 바로 김포 FC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김포에서 하죠? 네, 솔선에서 합니다. 저 이 경기 갈 겁니다. 재밌겠네요. 제주가 이거 좀 또 그 이동이 많아갖고. 최근에 제주가 그래도 예. 조금 승리를 가져가면서 좀 상승세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상대가 김포 FC인데 이 김포 FC가 그래도 전북을 잡았어요. 전북 잡고 올라온 거잖아요, 확실히. 예. 지금 또 김포 FC 입장에서는 또 컵대회에서 지금 8강까지 간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올라간다면 지금 계속 신기록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김포 FC의 한번 승리를 한번 좀 응원해보는 바에서 김포 FC 승리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김포 FC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김포 FC 4강까지 올라와서 마치 재밌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김포랑 제주가 공항더비네요. 그러네요. 김포랑 어차피 제주로 갈 때도 김포공항 많이 이용하니까.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경기는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광주 FC와 성남 FC입니다. 성남 FC가 8강까지 올라왔어요? 네, 성남이 8강입니다. 몰랐네. 광주 FC가 이길 것 같은데요. 성남 요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 어저께 졌죠? 어제 서울랜드 원정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성남 이거 대준 씨 이거 대준님께서 아마 많이 놓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경기를 봤거든요. 갔어요? 네, 근데 서울랜드 잘했어요. 서울랜드가 되게 잘했고 경기력이 전반에는 그냥 팽팽했었는데 후반 들어서 성남이 많이 좀 선수들 많이 놓치고 한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3대1까지 내줬던 스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광주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경기 또 울산 HD와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울산에서 하나요? 네, 울산 원정입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무한도전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예. 사실 썰로는 인천이 요전에 저번 라운드에 이 파이널 라운드 때 광주 원정 갔을 때 어린 선수들만 기용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저번에요. 네. 작년에 말씀하시죠? 네, 작년 시즌, 예. 예, 그때 이겼잖아요, 예. 그거 시즌2로 또 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바입니다. 과감하게? 네. 그렇죠. 그게 낫겠네, 차라리. 예. 저도 지금 현재 또 리그가 사실 저희도 욕심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예. 아무래도 컵 대회 우승이라는 것도 사실 인천한테는 또 이제 이루지 못할 또 컵을 하나 갖고 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목표이기 때문에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리그에 집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그래도 인천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울산 승부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행 더비네요, 대행 더비. 그렇습니다. 예. 예. 형님께서는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저요? 네. 저도 솔직히 울산이 이길 것 같은데 인천이 연장전까지 가서 힘을 좀 많이 빼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또 그 다음 경기가 또 이제 다음 라운드가 아마 또 동현더비 아니구나. 그 현대가 더비가 있다 보니까. 예, 현대가 더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울산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코리아컵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 24라운드 프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봤는데 7월 20일 날 열리는 24라운드 경기 프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바로 19시에 열리는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먼저
예측 한번 해보시죠. 무승부 가겠습니다. 전북 대 울산 무승부. 예. 또 아무래도 울산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전북이 좀 발목 잡아주면서 무승부를 하길 바라면서 예. 저는 그래도 울산 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고요. 다음 경기 또 바로 19시 반에 열리는 24라운드 강원FC 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형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가 그럼 김포 갔다가 강릉을 또 가면은, 힘 엄청 많이 빼네요. 강원승이다, 강원승.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코리아컵 김포를 원정 오고 나서 바로 가지 않고 아마 좀 거기서 머물다가 좀 이제 바로 토요일까지 시즌을 이거 리그 일정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왠지. 예, 많이 피곤한데, 이거. 그래서 저는 강원승을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 네. 그 다음 7월 21일 날 또 열리는 또 24라운드 경기 또 프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19시에 열리는 FC 서울 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형님? 서울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FC 서울 김천 좀 잡아줬으면 서울이 좀 좋겠습니다. 잡아주길 바라. 예. 요전에 서울이 또 김천 홈으로 불러서 5대1 승리를 5대1 했죠, 예. 그것이 역책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천이 이기진 않고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질까 않을까 생각해서 무승부 저는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경기 바로 같은 시간에 열리는 대전 하나시티즈인데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이거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대전 대 포항이라. 그래도 포항이지 않을까요? 포항 승리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일요일날 대전 가는데요. 직관 가는데. 대전 가시는군요. 예. 아침 일찍 가서 저번에 같이 한번 놀다가 저녁에 늦게 내려왔는데 포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승. 네, 포항승으로 하셨고요. 또 같은 시간 또 경기 또 바로 프리뷰 하겠는데요. 바로 대구 FC 대 광주 FC입니다. 이거 형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구가 무만 3분대 지금 이길 때가 됐는데 대구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승. 예. 저는 그래도 광주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9시의 경기 프리뷰를 하겠는데요. 바로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FC의 경기 저희 승리 아련에서 홈에서 펼쳐집니다. 이거 먼저 형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천의 승리를 바랍니다. 인천승. 이거를 인천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의 흐름에 봐서는 저는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저도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24라운드까지 프리뷰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449화 본편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저희 단둘이서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채웠는데 형님께서 소감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까지 남기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하니까 뭐 시간이 좀 또 평소보다 좀 적게 나오네요. 그래도 저희 단둘이 해가지고 최대로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형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또 이번에 이 본편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또 공백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두 명이서 단둘이서 진행하는 게 조금 아쉬우면서도 조금 그래도 준영 형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번 본편을 또 소화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는 또 역시 대준 형님께서 또 부재로 저랑 이제 준영 형님, 지훈님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말고 이제 또 지호님과 또 지섭님께서 또 참여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들이 또 같이 참여해가지고 좀 다음 주에 또 풍성한 방송을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중앙 K리그 449화 편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부시던 너의 모습도 사랑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일단 뭐 녹음 버튼 눌렀습니다. 예, 그래도 뭐 부족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449화) 오케이. 제가 들어가고 형님께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초록돼지를 가르는 붉은 함선 짙게 새기는 역사의 발자취 멈추지 않는 붉은 심장의 전사들이여 끝까지 싸워 승리를 위해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초록돼지를 가르는 붉은 함선 짙게 새기는 역사의 발자취 멈추지 않는 붉은 심장의 전사들이여 끝까지 싸워 승리를 위해 소리쳐 더 크게 힘차게 더 높게 우리 하나 되어 외쳐 지금 경남 We are ready 달리자 빠르게 온몸이 부서지게 대한민국 경남 FC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알레 경남 We are ready 네, 고생했어요.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와. 끝났네. 2시간은 안 됐네요, 그래도. 예, 예. 그래도 저희 단둘이 해서가지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최대치를 뽑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잘 끝냈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아이고, 거죠, 뭐. 아니, 그래도 성님께서 또 시간 많이 소요해 되셨는데, 얼른 쉬십시오, 성님. 아, 예, 지금 출근해야 됩니다. 예, 출근. 아이고, 늦게 고생 많이 출근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예.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모레 김포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예, 알겠어요. 감사해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전종혁입니다.